안녕하세요. 코어 수학의 필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잠깐 했었던 경우의 수라든지 확률 그 부분에서 경우의 수 부분을 한번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단원으로 이야기하자면 순열과 조합 이런 경우죠. 근데 순열하고 조합을 하기 전에 먼저 경우의 수라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이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습득을 해놔야 뒤에 순열이라든지 조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고3 때 또는 고2 때 하게 되는 확률과 통계에서도 이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경우의 수라는 게 어떤 거냐? 자,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 대신 빠지는 거 없이 체크해야 되고, 또 중복되는 게 있다면 우리는 그거를 또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근데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 짝수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뭐 이런 거죠. 뭐 짝수는 2, 4, 6, 8, 10, 이 네가 5가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우의 수를 하면은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텐데, 먼저 합의 법칙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사건 A하고 B가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하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A를 먼저 해봤더니 A가 일어나는 경우 수가 M가지야. 또 B를 해봤더니 N가지네. 아, 그러면 사건 A, 이게 중요합니다.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바로 가지수끼리 더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가 M개에 B가 N개면 나는 M과 N을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합의 법칙을 우리가 이제 집합과 연결시켜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 두 사건 A하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자, 각각 가지수를 NA 또는 NB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집합으로는. 그러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볼게요. 자, A하고 B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교집합은 없습니다. 그죠? 교집합이 만약에 없다면, 자, 그러면 합집합의 개수는 A와 B의 개수를 합한 것과 같다. 즉 우리가 하고 있는 합의 법칙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A하고 B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 또는 3의 배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짝수는 2, 4, 6,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3, 6. 근데 6이 중복됐죠. 짝수에서도 한 번 했고 홀수에서도 한 번 했기 때문에 그거를 중복되는 걸 빼자. 그래서 만약에 교집합을 했는데 뭔가 있다면 교집합이, 그러면 우리가 집합을 했던 것처럼 합집합은 A와 B의 집합의 개수를 더하고 거기에서 교집합의 개수를 뺀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사건도 마찬가지죠. 여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 여사건을 많이 활용을 할 텐데, 여사건을 구하는 방법은 전체에서 A가 일어날 사건을 빼면 된다. 그러면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모두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여사건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1, 2세기가 너무 벅차. 그럴 때는 여사건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고배 법칙이에요. 고배 법칙은 뭐냐면은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가 M개고,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가 N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번에는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M과 N의 경우의 개수를 곱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이따 문제를 풀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혹시 개념만 듣고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문제까지 꼭 확인을 하세요. 참고로 이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은요, 개념적인 설명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아,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은 문제를 좀 제가 많이 예제를 풀어 드릴 테니까, 아,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고 문제 풀 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수의 개수의 총합 이런 게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곱의 법칙 또는 합의 법칙을 응용하는 거죠. 우리가 소인수분해 하면, 자연수 n을 소인수분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옵니다. n은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 뭐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제 방법을 보시다. 우리가 약수의 개수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약수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 지수에 각각 1씩 더해서 우리는 모두 곱한 게 바로 약수의 개수가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뭐 12라고 한다면요.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뭐가 돼? 지수에 1 더하니까 3. 여기 지수는 1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더하니까 2. 아, 그러면 12의 약수의 개수는 6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마 여러분 잘 알 건데, 자, 약수의 총합은 아마 아는 학생이 또는 기억하고 있는 학생이 조금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약수의 총합은요. 자, 12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의 0제곱부터 2의 1제곱 그리고 2의 제곱까지, 자, 그리고 3의 0제곱 3의 1제곱, 자, 이 내용들을, 이게 바로 이 약수들을 모두 다 더한 값이다. 이게 약수의 총합은 0제곱부터 시작해서 그 지수까지, 0제곱부터 시작해서 그 지수까지. 왜냐면은 약수들은 1이 있잖아요. 1. 그래서 이게 바로 1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숫자나 문자의 지수가 0이면 무조건 1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함수의 개수, 요 놈은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시면 편합니다. 나중에 자주 사용되고 특히 조합에서 얘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웬만하면 외우되, 그런데 요 1대1 함수라든지 1대1 대응은요, 이제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제가 문제가 나오면 아,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뭐 본인이 나는 외워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1대1 함수의 개수라든지 1대1 대응의 개수 이런 거는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개수를 파악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거예요. 하지만 이 함수의 개수는 외워줍시다. 함수의 개수.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x의 함수가 예를 들어서 1, 2, 3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y의 함수가 1, 2, 3, 4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함수라는 단어는 이제 여기 우리가 집합 끝나고 명제 끝나고 함수에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1대1 함수라든지 1대1 등 여러분들이 알 거고, 함수도 어떤 게 함수다 이런 걸 알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자, 1이 갈 수 있는 게 총 4가지가 됩니다. 그죠? 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총 4가지예요. 그리고 2도 선택할 수 있는 게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가 아니면 모든 걸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함수가 다 모든 거를 다 선택해도 함수니까. x, 즉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도 선택할 수 있는 게 4가지입니다. 1이 2를 선택했다 그래서 2가 2를 선택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2가 1로 가도 되니까. 그리고 3도 선택할 수 있는 게 4가지예요. 아,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돼서 4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밑에가 뭐냐면은 바로 여기 있는 공역의 개수, 그리고 지수는 정의역의 개수가 된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가 m의 n제곱,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 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의 수를 할 때 색깔 칠하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색칠하기는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냐면은, 이게 약간의 대칭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완벽하게 아주 딱딱 맞게 대칭이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도가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지도가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자, 가운데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모양을 기준으로 4개가 우리가 돌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저기 확통 가면은 원순열 뭐 이런 데서 또 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단순하게 경우의 수를 하기 때문에,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그냥 하나씩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빨리 하는 방법이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색이 같은 경우가 있고 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색이 다른 경우로 구별을 해서 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대칭성이 없고 그냥 일반적인 모양이다. 그럴 땐 항상 접하는 곳이 가장 많은 곳이 제일 먼저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쭉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5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죠? 5가지 색이 있어요. 5가지 색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건은 뭐냐면은 이웃하는 것끼리는 색이 같으면 안 된다. 그죠? 만약에 A하고 B가 색이 같아 버리면 우리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구간을 하기 위해서는 자, 요 A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의 개수는 5개예요. 그럼 B에 들어갈 색깔은 A에서 사용한 색은 사용을 못하니까 그걸 제외한 4개. 그 다음에 C는 이웃하는 게 A하고 B잖아요. 그럼 2개의 색을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거 3개. 자, 그런데 D부터는요. 2개가 아니라 중복이 가능해요. 썼던 걸 또 사용해도 된다고 할 때 이 D는 A하고 C하고만 다르면 돼요. 즉 B랑은 색이 같아도 구별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3개. 당연히 E도 A하고 D하고만 다르면 돼요. 그래서 3개. 그래서 540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자, 이제 대칭일 때 보면요.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저는 B하고 D로 했지만 뭐 대칭이라면 상관없습니다. E하고 C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B하고 D가 다른 색일 때 먼저 할게요. 그럼 이제 처음 했던 거 똑같아요. 가장 면적이 많은 A부터 5개 했죠? 그 다음에 B부터 돌릴게요. B는 A가 사용한 거 빼고 4개죠. 그 다음에 C는 A하고 B가 사용한 색 제외하고 3개죠. 자, 그런데 D는 일단 첫 번째로 B하고 D가 다른 색이니까 얘랑 달라야 되고요. 그리고 이웃하는 거 A하고 C랑도 달라야 돼요. 즉 3가지 색깔을 못 써요. 그래서 2가지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E는 B하고 D가 색이 다릅니다. 그리고 A가 있으니까 요 3가지 색하고 달라야 돼. 그래서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40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나는 B하고 D가 같은 색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A는 5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B는 4개죠. A 제외하고. 그 다음에 C는 A하고 B 제외하고 2개. 그런데 D는 이미 색깔을 칠했어. 왜? B하고 똑같은 색을 칠할 거거든. 그죠? A, B, C, D. 그리고 E를 보면요. 자, 여기 B하고 여기 D가 색이 똑같아. 자, 하나 색깔 썼고 그 다음에 A 색깔. 즉 E는 2개하고만 다르면 되죠. 그래서 3가지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0개가 된다. 그래서 얘 또는 얘니까 240과 180을 더해서 420가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경우의 수 개념 설명을 제가 했고요. 문제를 풀면서 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구나. 그런 내용을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